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11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수업도 우리 저번 시간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복습을 좀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노동법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자, 이제 직장 생활의 법에서 뭐 공법, 사법, 사회법, 그다음에 이 사회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뭐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그렇죠? 예, 이 노동법입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 이제 줌으로 이제 찍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환경 우리 또 웹엑스로 찍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노동법의 특성, 바로 이 단일 법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이 합쳐 있다. 그래서 취업과 근로조건, 노사관계하는 법의 총체다. 이렇게 보시고 근로자에게는 노동상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 고객 응대에 대해서 관련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차별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정규직, 장애인, 그다음에 연령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음, 안 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괴롭힘에 관한 근거를 기울하고 있다. 가족 환경에 대해서 유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시고 뭐 법원은 뭐 노동법은 이런 체계에 있었다. 이걸 알아주시고 이제 첫 번째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서 이제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 자, 이제 근로계약은 이제 합의 후에 근로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19세 이상인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한은 합의해도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을 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사용자가 할 때는 미성년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그래서 구직자와 실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한다. 이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비정규직에는 기간제와 단기 있다. 뭐 파견 근로자가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기 근로자도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거 보시고 임금은 의무 정기 계속적으로 통화 직접 전액 정기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녀 노동 가치에 그다음에 동일 임금, 그다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임금의 종류에는 통상임금 일정 뭐 우리가 봉급 같은 걸 통상임금이고 퇴직금 같은 걸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이게 예니까 요거 이제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눈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되죠. 낮게 줘서는 안 된다. 그다음 최저임금은 이렇다고 뭐 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휴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휴게를 갖고 우리가 4시간 했던 30분, 8시간 했던 1시간 쉬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18세 이상일 때는 일주에 8시간, 주 40시간. 그러면 15세에서 18세 미만자는 1시간, 그다음에 일주에 35시간. 일주는 당연히 휴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에는 시간 외 야간 근로, 휴일 근로가 있다. 시간 외 근로 28세, 임신 중인 여성은 금지. 야간 근로는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고, 그 외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돈 받고 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차는 이제 1 년에 80% 이상 하면 이제 하루씩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걸 15일간 줄 수 있어요. 근로관계 종료해서 우리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60 세, 만 60 세까지 정년으로 보고 있죠. 예. 자, 30일 전에 예고해야 됩니다. 그냥 막 자르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예고하고 통상 임금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분을 이제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사관계법의 노동조합은 이제 우리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예, 복수로 설립할 수 있다. 예. 정의에는 뭐 파업, 폐업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직장 폐사는 사용자가 한다. 이 사용자가 할 때는 일단은 쟁의 행위가 있으면 해야지. 쟁의 행위가 없는데 무조건 직장을 폐사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사회보장법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 그 주체가 누구이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예, 공부를 했습니다. 예, 공부를 하고 오늘은 오늘은 뭘 하냐? 이 헌법과 기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과 기본권이라 하는데 헌법의 기본 논리와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헌법은 최고의 규범이다 말은 이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고 모든 법들은 이 헌법에 맞게 어떻게 해요? 헌법의 이념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헌법을 최고의 규범 같은 말로 최고의 규범이다. 그 다음에 최상의 규범이다. 근본적인 규범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헌법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 이렇게 했을 때 헌법을 배우는 게 헌법의 기본 질서, 그다음에 기본 제도가 뭔지.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이 이제 우리의 이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권리를 규정하죠. 기본권, 의무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통치권, 통치 구조, 통치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란 과목은 헌법의 기본 질서, 그다음에 기본권, 통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치 구조는 바로 뭐가 있냐면 통치 행위라고 그러죠. 국회, 대통령, 법원 이렇게 된 것을 통치 구조,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뭐야 명시하고 기본권 이를 보장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 이거 바로 통치구조예요. 마련한 국가의 최고 구범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다음에 국가기관을 통치구조를 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에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질서, 헌법질서 등을 규정한다. 그래서 규정하고 기본제도와 질서, 국민, 우리나라 영역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이제 특히 이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국가 구성에 살면서 영토가 있습니다. 영토. 땅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있잖아. 국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주권. 누가 주인인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됐죠. 주권에 관한 내용으로 대한민국은 이 헌법의 헌법. 헌법.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라면 주인이 누구냐?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다. 이게 국민주권이야. 이게 국민주권. 그래서 주권은 헌법의 1조에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국민. 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된다. 이 법이 바로 뭐냐면 국적법이에요. 국적법. 그래서 헌법에서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헌법에 딸려 있다. 부속되어 있는 법령. 이게 바로 국제법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은 헌법에서 만들려고 했어.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그래.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는 이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외 국민. 국민이죠. 근데 국민인데 밖에 있는 국민이야. 이민 가신 분. 거기서 아직도 시민권이나 이제 영주권을 이제 구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제2국민들.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 사람이지 우리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외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질 수 있다가 아니라 진다. 이해됐죠? 그러면 영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대요. 한반도면 이제 북한까지. 그럼 뭐야? 북한. 예.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러나 미수복, 미수복, 미수복 지역으로 예, 불법 단체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당연히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국가 구성의 3요소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헌법에.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조가 있어요. 10조. 10조 보시면 다 헌법입니다. 이게 헌법. 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인간의 존엄한 것. 누굴 여러분을 살고 팔 수 없어. 그 다음에 행복 추구를 해야 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우리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기본적 인권이란 말은 거의 뭐 기본권 수준이 되겠죠. 이를 보장하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갖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열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어떠한 방법과 요건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있냐면 헌법 37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조부터 이제 36조까지 이제 기본권 종류가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기본권이 20몇 가지밖에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파생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생명권, 인격권, 명예권 이거는 이제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것들은 이제 기본권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되는 것들이죠. 이양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한할 때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본권은 무조건 보장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만약에 이제 전쟁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뭐 전쟁이 났다 그랬을 때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죠. 아셨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제한할 때는 어떻게 된다?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이 무엇이고, 기본권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느냐? 기본권의 성취욕과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침해됐을 때 어떻게 구제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확인된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이 천부인권과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천부인권은 그냥 사람이 당연히 처음부터 누려야 되는 거야. 그냥 뭐 법도 없어. 그냥 막 뭐 프리하게 다니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인권은 인간의 권리 뭐야? 헌법에서 인간의 권리는 뭐 자유권, 거주 이전, 프라이버시 이게 딱딱딱 정해야 때문에 그 정도 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지. 너무 완전히 프리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기본권의 주체는 누가 누릴 수 있냐? 자연인,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또는 일정한 경우에 외국인. 자연인은 사람이죠. 외국인도 이제 일정한 경우에 우리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 기본권을 조금만 누리게 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상호주의라 합니다. 상호주의. 무슨 주의를 한다고요? 예, 상호주의, 상호주의. 이해되셨죠? 예, 상호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인간이면 그다음에 법인도 이제 법인 회사 회사의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이 있어요. 기본권의 성격 분류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최고의 기본권이 뭐냐면 인간의 조건과 같이 행복 추구권. 이게 몇 조야? 이게 우리가 아까 말한 거 헌법 10조죠. 헌법 제 10조. 그다음에 평등권. 예. 이 평등 모든 사람 똑같은 평등이 아니야. 예. 그런 평등은 공산주의 같은 평등이죠. 다 똑같아. 그럼 얘는 뭐야? 실질적, 비례적, 그렇죠? 예, 상대적 이런 평등을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뭐 변호사 되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고 변호사 시험을 붙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평등이니까 공부도 못하는데 이렇게 다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이고 비례적이고 상대적인 평등이다. 뭐 절대적, 확정적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참정권적, 사회권적 이게 21세기에 가장 중요하다. 노동법에 관한 근로상권 같은 게 이게 이제 속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뭐 예를 들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뭐 우리가 뭐 언제부터 인간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이제 뭐 자유 같은 게 잘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근로 성권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이제 효력이 있죠. 예,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회적. 옛날에는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을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제한은 아까 봤죠? 예, 제 37조에서 우리가 헌법에 예고되지 않은 것으로 경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자유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보호를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봤고 자 그다음에 헌법은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한다. 이게 통치구조, 통치구조. 그래서 국가기관은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기관이죠. 예, 국회. 이해됐죠? 그다음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가 있어요. 예,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집행 만드는 데 문제 있거나 집행하는 데 문제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법적 분야를 담당하는데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원이고 헌법적 분쟁은 어떻게 해요? 헌법재판소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법을 판께서 이제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법을 판단하고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적 공동체. 그래서 정치성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예, 정치성. 헌법은 이러한 국가가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합의를 담은 문서를 우리가 뭐라 하냐? 바로 이 문서를 우리가 바로 헌법이라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가 있어요. 자, 이게 헌법의 기본 질서와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제 헌법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헌법의 기본 질서와 제도, 기본권, 통치구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 창설의 행사에 국가의 권력을 만들거나 행사하는 지성적인 정당성의 근거가 무조건 국민에게 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원리예요. 법치국가는 국가와 국가의 활동, 국가 공동장치 생활 기준 이로서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정한 법률을 써야 돼요. 법을 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도 사법도 법에 의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모든 걸 이제 법에 의해서 이 법은 누가 국민이 만든 국회에서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인치주의죠. 법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 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 시민에게 근대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예, 이 복지국가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21세기에서.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예요. 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고 헌법에 따라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누리고 할 수 있는 이 국가가 주인인 그런 나라, 아니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나라 일을 결정하는 원리예요. 그 뭐냐? 이게 만약에 이제 자유가 없어지면 민주주의 기본 질서죠. 여기도 앞에 사회주의, 인민주의 이러면 어떻게 될까? 문제 크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게 반드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국제평화주의, 예, 문화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헌법에 이걸 이렇게 할까요? 예. 네, 이렇게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이 나오죠. 예, 기본권. 자, 이렇게 합시다. 예,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우리 했던 요 내용 중에서 요거 죠? 예,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죠. 이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자, 기본권이는 헌법에서 확인한 인간의 권리고 기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와 권리인 인권과 구별된다. 그래서 기본권은 국민이 누려야 돼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인권이기 때문에 우리랑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외국인도 인간이죠.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지고 우리나라 기본권을 똑같이 누른다? 문제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기본권이고 인간이만 누릴 수 있는 인권과 구별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본권 주체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일정한 요건에서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왔을 때 이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이 사람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릅니다. 알았죠? 예. 자, 우리는 이제 10조부터 36까지 개별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권의 종류를 보시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파생되는 기본권이 있죠. 생명권, 이거 다 여기에 포함돼요. 행복 추구권에. 이게 가장 큰 이제 추구하는 목표. 그다음에 평등권, 상대적, 실적, 비례적, 절대적, 획일적. 상대 절대적이고 이제 획일적, 형식적 이것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알았죠? 이거 공산주의, 이런 평등은 공산주의 평등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제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누려야 할 것은 지켜야 되잖아. 신체의 자유. 누가 막 이렇게 만져봐. 기분 되게 나쁘잖아. 못 가게 하고.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재산권 등 이런 것들은 아예 기본적이에요. 참정권은 능동적인데 누굴 뽑을 때 선거권, 공무단위권, 정당의 자유, 국민투표, 뭐 선거, 국민투표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청구권, 내가 뭐 손해배상을 냈을 때 돈을 달라 할 수 있는 거, 청원, 재판 청구, 청구,
청구, 다 청구. 이것들은 청구권적 기본. 어렵지 않죠? 사회권적. 이 급분대 21세기 가장 중요한 거. 교육 기본권. 그 무상 의무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거. 근로권, 근로상권, 인간다운 생활,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 기본권, 환경권, 뭐 보건권, 혼인과 가족 생활. 이것들은 이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시 된다. 그럼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멸시되어야 돼? 아니야. 헌법에 예고되지 않은 이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납세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헌법 39조 이런 모든 국민, 그 남녀 요소, 여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국방의 의무는 있어요. 법률이 정한 바에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행 누구든지 병력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처벌받지 않는다. 그 병력의 의무는 신체 조건상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국방의 의무는 다 지는 거야. 교육의 의무, 근데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의무이지만 그 근거가 달라요. 얘는 법률상 의무예요. 법률상. 그렇죠? 그 의무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 납세와 국방은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고 교육과 근로는 법률에 나와 있다. 꼭 기억합니다. 뭐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렇게 해서 한다. 뭐 계속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통치권을 공부해야겠죠? 네. 세 번째 헌법의 세 번째 구성 요소 통치권을 공부합니다. 통치권은 이제 어떻게 구조되어 있냐면 이 통치권은 이제 입법기관이 국회가 있어 의결기관, 의결기관. 그다음 이 집행기관인 이제 행정부가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무회의, 뭐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있어요. 사법부는 법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성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법률을 이제 심판하고 위헌 법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국회, 대통령, 정부, 그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상권 분립이고 별도의 기관인 바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 분립과 정부 형태가 있는데 상권 분립이란 말은 뭐냐면 입법, 행정, 사법이 이제 나눠져 있다. 이권 분립은 입법부 내에 행정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일본, 영국, 그 다수당 이제 국회 다수당에 있는 집권당 있죠. 집권당이 행정부 일 역할을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행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권 분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집행하고 얘는 법을 뭐 한다? 판단한다.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유형에 따라서 대통령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합니다. 우리나라죠.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국회도 대통령부터 해산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의 원수이다. 엄격한 상권 분립 형태이다. 그래서 이 직선제란 말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당선시키는 겁니다. 직접 뽑아서. 간선제란 말은 미국 같은 건 이제 간선제죠. 땅이 커서 옛날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이제 25개 구에서 대표자 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이 대표로 가가지고 지성인을 뽑는 거예요. 어디서? 장충동 체육관에서. 그런 간선제. 문제 크죠? 그러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 그렇게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당선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이제 내각제가 있죠.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는 이제 국가의 원수는 국정에 해내지 않고 행정은 내각에서 담당한다. 국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회가 불신임 결의한 거는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이 일본하고 영국 같은데요. 국왕은 원수의 대표예요. 국왕도 있어요. 그럼 총리가 다수당의 이제 집권당의 총리가 거기에 수장이 이제 총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권당 대표가 행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의원 내각제예요.
이 원 집정부제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치라 하죠. 이제 외치라 해서 외교 국방을 하고 총리가 내치 행정 예산. 그래서 아빠가 이제 밖에 나서나고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림하는 듯이 예,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등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 총리제가 가미되는 그런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이제 국회에 대해서 국회가 좀 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위는 뭐가 되냐? 예, 이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우리의 대표 주자가 300명이 있어요. 입법기관입니다. 국정 감시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국회가.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 다음에 국정을 감사하고 네. 국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단원제가 있어요. 국회가 일원화되어 있다. 국회가 하나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회 하나 있잖아. 근데 양원제는 국회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국회의원 구성이 하나 된 단원제 우리나라고 국회 구성이 둘인 형태 양원제 미국의 상원과 하원 같은데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제 하원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면 다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상원에서 한 번 더 의결하고, 뭐 신중하겠지만 시간을 많이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두 개가 있을 필요 있을까요? 예, 왜? 우리나라는 작잖아. 예. 또 이해되시죠? 이제, 통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먼저 국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있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국회법이라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있죠. 헌법에서 국회의원, 이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그럼 국회법이다. 이건 헌법에서 시켰죠. 이걸 헌법 구속 법령이라고 한다고 했죠. 청와대 20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 죄송합니다. 국회법으로 청와대 200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4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법률을 헌법 구속 법령 현행 국회에서는 300명이야. 지역구 지역 대표자가 우리가 253명 비례대표 직능 대표라죠. 전문가들로 47명. 이게 문제 많습니다 이거. 예. 임기는 4년이고 중임 연임 가능하다. 계속해서 뭐 5선이니 6선이니 7선이니 그죠? 예. 그다음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죠. 특권. 이게 가장 문제되는 거야. 면책 특권, 책임을 면한다.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현은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다. 오케이 합니다.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이에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직무에 관해서 발언하고 욕하고 뭐 해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현행 범위 아닌 한 회기 중 이제 국회 열린 동안에는 국회의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만약에 회기 중에는 그래요. 근데 회기 전에 미리 이제 이 사람을 체포했어. 그때는 현행범이 아니나 국회 요구 있으면 이 사람 석방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막 지금 말 많잖아요. 예. 이거 다 없애야 돼요.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 그것 때문에 아주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합니다. 국회의원 빼지도 않으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에는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또 풀어줘야 돼. 나쁜 사람도 많잖아요. 예. 국회의원의 선거는 보통, 평등 꼭 기억합니다. 직접 비밀 선거예요. 예. 보통, 보통 선거란 말은 1인 1표야. 평등은 가치의 평등이야. 시골에서 한 표하고 서울에서 한 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대통령은 만 40세, 국회의원은 만 18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20세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만 18세부터. 그럼 고등학생 고3도 출마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3도.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하고 정당 투표에 따라서 하고 있죠. 우리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A 후보, B 후보인데 이 사람이 52%, 이 사람이 48%. 그럼 이 48% 지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사표가 되죠. 죽은 표가 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을 뽑는다. 중선구제일 때는 괜찮다. 그런데 1 인을 뽑는 소선구제는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해됐지? 예. 자, 국회의 권한은 입법에 관해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 권한이죠. 예, 국회가. 돈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냐면 우리 뭐 예산권을 국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산 심의, 확정권, 기타 지정권, 돈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 센 거예요. 일반 국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정부가 일을 잘했는지 감사할 수도 있어요. 국정조사, 국정감사, 탄핵 소추권이에요.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탄핵 소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의한다, 소추한다 말은 발의한다 이 말이고, 요거랑 좀 구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발의가 되면 이걸 탄핵 심판권, 얘는 어디서 하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디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했잖아. 그럼 국회에서 이걸 시동을 걸어야 돼? 예, 그걸 소추라 그래. 파면하자 이렇게 결의하는 걸 소추라 그래. 그럼 심판은 어디서 하냐? 헌법재판소. 이게 꼭 기억합니다. 이건 뭐 계속 틀려요. 그 다음에 해임 건의권 자르자고 할 수 있고 일반 국정이 할 수 있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 그다음에 국회 구성, 국회 지위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예, 아무리 교양법학이지만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정부의 행정부죠. 예, 먼저 대통령 지위를 보시면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다. 행정부. 예, 국가의 원수라면 가장 높은 사람이고 행정부를 이제 정부를 통괄한다 이 뜻이에요. 똑같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이고 혹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는 공개에서 다수 표를 자입니다. 300명에서 300명의 제적 과반수니까 몇 명이에요? 151명이 추수해서 거기서 다수 표준 사람이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임기는 얼마냐? 5년이에요. 네. 5년짜리 기간제 근로자예요. 맞습니다. 5년짜리입니다. 막강한 5년 동안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5년 동안. 중임, 연임이란 말은 이제 한 번 하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 권한을 보시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얘는 이제 뭐 외교 뭐 이거 보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또 중요한 게 정당 해성권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해야 돼요. 시험을 이런 걸 내니까. 정당 해산 제소권자가 이제 이 대통령 이 정당이 이제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한다 했을 때 제소를 하면 이제 결의를 하면 이제 이 헌법 정당 해산 심판은 어디서 하냐?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위에 탄핵 소추하고 탄핵 심판도 다른 걸 꼭 기억하게 돼요. 알았죠? 예, 이런 것들. 입법적으로 얘는 이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긴급명령, 그다음에 사면권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풀어주는 거. 국무회의가 열리면 의장이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는 보좌를 하죠. 국무위원들은 이제 장관들, 그다음에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죠. 자, 자문기관이 있는데 국가원로, 국가안전보장, 민주통화, 경제자문회가 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사는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원이 있어요. 감사원.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수하게 준 게 바로 감사원이에요. 그 감사원장이 되게 세죠. 임기는 4년이고 1차에서 중임할 수 있어요. 예, 감사위원들은. 그 다음에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선거를 담당하죠. 이 위원장들은 이제 호선이다. 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이렇게 해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법원. 정부, 대통령, 이제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사법권의 독립이죠. 법원의 조직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이렇게 있어요. 이 법관의 자격은 법률이에요. 이 법은 이제 또 법에 또 따라 있겠죠. 법관의 자격에 관한 법률, 그 법원 조직법에. 이 그럼 법관이 되는 자격은 헌법에 있냐? 없다. 별도의 법률이 있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법관의 임명은 이제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이제 있으면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재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 임명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대법관 중에서 높은 사람도 대통령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지명을 하면 국회에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이 대법관 13명이 있으면 여기에서 대법원장이 이제 뽑힌 대법원장이 제청으로 이제 국회에 동의를 해야지만 이 사람들 다 임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대법원장은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은 6년이고 또 할 수 있고 일반 법관은 신념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요거는 다음에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성을 가진 이제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얘는 이제 사법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정치성을 가진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은 이제 정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하면서 헌법의 구성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뭘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구성의 3요소가 뭔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다. 그럼 제가 국가 구성의 3요소는 헌법의 명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게 나와 있잖아. 1조, 2조, 3조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보장하고 기본권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한도 할 수 있다. 이 제한의 내용 중요합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구성의 요소, 국가 통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 기본 질서가 뭐냐 했을 때 이 원래 많지만 중요한 건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 국가주의, 자유민주주의.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로 이제 국제평화주의, 그 다음에 문화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권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데, 종류는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 평등권, 기본 목표가 되고,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그럼 제가 이제 시험을 낼 때 이렇게 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신체 자유, 고유주의 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근로의 자유 등이 있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왜? 얘는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다 외운다는 게 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참정권은 능동적으로 내가 뽑아주는 거야. 선거권, 국민투표권, 뭐 이런 것들. 알았죠? 그 다음에 청구권자는 뭐 다 청구하는 거야. 청구. 그 다음에, 이 자유권자는 그냥 이렇게 나의 아주 기본적인 자유권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21세기에서 중요한 건, 교육받아야지. 나의 근로자가 가질 권리가 있어야지. 난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지. 좀 좋게, 행복, 그다음에 환경권. 21세기, 공기 오염, 미세먼지, 이거 진짜 심각하지? 본인도 해가지고 가정생활을 꾸려야지. 그 다음에 보건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의무는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 그 다음에 법률에 나와 있는 의무,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에서 국회, 행정부, 법원을 공부했어요. 상권 분리, 대통령제, 의원제 같은 의원 집정부제, 그 다음에 국회의 지위, 국회의 구성, 국회의 권한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는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했죠? 법원.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할 게 이제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심판하고 헌법소원이란 말은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탄핵심판, 탄핵소추가 아니라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자를 때, 정당해산, 공산주의당 같은 건 없어져야 되죠. 권한쟁의는 이제 국가기관에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위헌 법률 심판할 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항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전청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잘 들으세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위헌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라면 이런 경우예요. 간통죄가 있었어요. 간통죄. A와 B가 이제 간통을 합니다. 이제 서로 이제 간통을 하죠. 그럼 A의 배우자 C를 이제 그럼 보세요. A와 B 이제 간통을 이제 A의 배우자 C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요. 기본권의 행복 추구권. 그 얘가 이제 이 헌법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이게 헌법보다 아래인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디 있냐면 헌법에 있어요. 헌법 기본권이 있어요. 행복추구권에. 그럼 이 행복추구권이 감히 나의 기본권이 이 형법이 침해한다. 형법은 헌법 아래에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C가 A를 고소를 합니다. 자기 이제 일반 배우자를 고소하고 간통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은 이제 같이 안 산다 이 말이죠. 이럴 때 A가 성적 자기결정권, 기본권의 행복추구권을 이제 헌법이 침해한다고 어,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에 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어,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란 말은 이렇게 이런 경우 법률이 재판이 전제된 경우란 말은 C가 A를 고소하고 간통죄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제 이게 A가 이런 거야.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야. 어, 난 성적 자기결정권인데 이 형법 때문에 내가 성적 자기결정에 침해를 받았다. 이거 판단해 주세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판단해 달라고 했을 때 법원이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간통죄가 폐지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윤리적, 유교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진짜 헌법이 나와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법이 간통죄가 침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위헌이기 때문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뭐 바람 천국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콩밥을 못 먹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야. 돈을 많이 왕창 물리면 돼. 이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이고요. 그럼 헌법소원 보세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라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했을 때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전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안 받아줬어. 그럼 이제 헌법소원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청구할 수 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을 보시면, 탄핵 심판. 국회 법제사법 얘가 이제 소추위원이 되죠. 그래서 현재는 탄핵 대사를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결정을 합니다. 탄핵 절차가 국회에서 소추하고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소추권은 국회에서 하고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되겠죠? 정당 해산이 있습니다. 정당 해산. 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할 때 우리가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어요. 옛날 통진당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해산 결정, 그다음에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이제 9인 중에 6명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에 위헌, 탄핵, 정당, 헌법소원. 근데 권한쟁의는 안 들어가요.
그 제가 시험에 헌법재판소는 위원, 탄핵, 정당 해상, 헌법소원, 권한쟁의는 모두 예수명에 찬성이 있으면 그 의결이 된다, 인용된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이 사법부의 역할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정치성을 띠는 국가기관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여러분들은 아, 어, 요거 좀 기억하십시오. 권정한, 권한쟁의, 정당해상, 탄핵심판은 어떻게 구두로도 소식할 수 있고 헌법소원 위원 심판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알았죠? 예. 권정, 권정탄 아시죠? 예. 권한쟁의, 정당해상, 탄핵심판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소를 헌법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은 반드시 서면으로 서로 제기해야 한다. 알았죠? 요거.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아주 중요한 통치구조, 헌법재판소, 법원. 지금 이게 통치구조라서 진짜 간단하게 한 겁니다. 우리 수업은 이제 법률과 일상생활이죠. 그래서 생활법률, 이제 법학 개론의 성격, 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헌법 배웠으면 민법 배웠고 상법 배웠고 노동법 배웠어요. 너무 많은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형법, 소송법, 이제 이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을 들으면 다른 교학 법학이나 이제 다른 이제 법학 수업을 들을 때 약간 이제 기본기는 이제 배워서 하기 때문에 수업 듣는데 좀 이제 편안함은 아마 있을 겁니다. 아셨죠?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다. 이런 내용 아마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밌는 이제 형법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